네. 자, 여러분 마라마 특강. 자, 마라마 쇼츠.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아마 여러분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인강 미공개 버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들도 조금은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여러분의 도움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 짧아요. 짧으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업로드 될 건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이 마라마 특강도 끝까지 들으시고 이 마라마 특강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특별한 혜택, 관리 프로그램까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 그 해당 밴드의 공지사항을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문법입니다. 문법. 이 문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문법이라는 것이 왜 잘못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일단 뭐 제 소개를 또 간단하게 하면 이미 저를 뭐 아는 분들도 있고 제 인강생들도 이제 여러분 이걸 듣고 있을 텐데 일단 제가 김영 편입에서 일을 한 지가 올해 16년 차입니다. 16년 차. 뭐 중간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온 걸 빼면은 만으로 14년이 됐습니다. 만으로 14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고 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 김영 편입에서 처음 수업했을 때 맨 뒤에 있던 남학생이 편입 7수생이었어요. 7수생. 편입을 7번째 도전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런 경우의 수가 되는 이유 그거를 여러분 알고 있으면 지금 올해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향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는 특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라는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법 문제만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마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좀 집중해 주세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비중입니다. 비중. 문법 출제 비중이요. 여러분 적게는 0%에서 많게는 10% 정도 나옵니다. 물론 세종대나 홍익대학교를 제외한 학교입니다. 대부분은 0%,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전혀 안 내죠. 그리고 대부분 나왔다 해봤자 5%에서 진짜 많아야 10%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 초반에 문법을 잡아야 돼. 초반에 문법 안 잡으면 영어 공부가 꼬여.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문법을 잡기 위한 것은 문법이란 영역을 잘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문법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독해 논리에 도움되는 문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동사는 어떻게 풀어? 뭐 조동사는 어떻게 풀어? 비교 파트는 어떻게 풀어? 도치는 어떻게 풀어? 관계사를 어떻게 풀어? 이거는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다 쓰잘데기 없는 공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법 공부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별로 문법 공식을 암기하는 식으로 가는데 이런 학생들이 우후죽순 떨어져요. 이걸 재수생들은 알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중인데 자, 여기서 조금 인강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2번, 3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강 미공개 버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2번, 3번인데 첫 번째는 종합반이에요. 종합반. 여러분이 김영 편입에 종합 캠퍼스라는 김영 편입에 종합 캠퍼스 학원이 있어요. 근데 이 학원들이 맹점이 있어요. 맹점, 단점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김영 편입 종합 캠퍼스에 제가 9년 동안 일했어요. 9년 동안 수업을 하고 김영 편입 단과 캠퍼스에 8년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가 8년 차인데 근데 중간에 이제 단과랑 여러분 종합 캠퍼스를 병행한 적도 잠깐 있었는데 근데 이걸 제가 겪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종합 캠퍼스에는 한 반에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이거 다니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각
강사가 자기 파트를 강조해요. 자기 파트를. 그러니까 독해 강사는 독해가 중요해. 논리 강사는 논리 중요해. 특히 문법 강사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분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맹점은 뭐냐면 문법 파트를 과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문법을 가르치니까 문법 초반에 안 잡으면 큰일 나요. 문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 문법 문제를 맞추기 하는 식으로 암기식 공부와 여러분의 문법 이론, 용어 여기에 집착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 우후죽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캠퍼스를 다닌 친구들은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게 좀 문법을 잘못된 방향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 문법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간 이유고, 두 번째입니다. 편입이란 제도가 1년 사이클로 돌아가요. 편입이란 제도가 1년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수능 시험과 달리 수능은 2년, 3년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1년만 조금 넘어가도 편입 수능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이 돼요. 근데 편입은요 1년 공부하시고 싹 다 빠져요. 학생들이 1년 공부하고 싹 다 빠져. 근데 재수생은 삼수생은 알아요. 편입도 N수생이 많은데 이게 문법을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야, 문법이 이거밖에 안 나와? 그거를 알게 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문법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입이라는 제도를 공부하는 게 1년, 적게는 6개월, 10개월 내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입이란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문법 문제만을 고집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고, 문법 비중 때문이라도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문법을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줄까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인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가주어, 진주어. 영어는 주어가 뚱뚱하고 주어가 큰 걸, 주어가 긴 걸 싫어해. 그래서 그 주어를 가주어를 남기고 뒤에 진주어를 써. 영어는 긴 주어를 싫어하니까. 이게 틀린 개념입니다. 이게 틀린 개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독해 논리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가주어, 진주어라는 것이 주어가 긴 걸 싫어한다면 주어가 긴 문장은 세상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떨 땐 주어가 길고 어떨 땐 주어가 짧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벌써 잘못 배운 거고, 이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는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럼 뭐야? 주제, 요지로 직결되는 표현인데 문법을 잘못 배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독해 논리가 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한 개념을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독해 논리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는 게 맞는데 더 큰 일은 뭐야? 5개념이 난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써.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명령문이 주어를 쓰는 이유는, 명령문을 동사 원형을 쓰는 이유는 주어가 유가 생략된 거래. 이것도 5개념이에요. 명령문은 명령법이라 해서 동사 원형을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당위성 슈드가 생략되는 원리도 강조하려고 동사 원형이 되는 것이고, 사역 동사도 동사 원형을 쓰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야. 그럼 여러분이 명령문은 앞에 유가 생략된 거라는 5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뭐가 터져? 독해 논리가 터진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 문법 문제만을 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각 종합 캠퍼스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편입이란 사이클이 1년 6개월, 1년이나 6개월이나 10개월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정보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가 스타트가 잘못되게 되면 독해 논리가 터져 있고 나중에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땐 이미 문법을 잘못 배웠고 문법 문제만을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해 논리는 더 멀어진다. 합격은 당연히 안 되고, 이 학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국송세단 라인 이상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친구의 특징이. 이런 학생들 재수를 하잖아요. 나 단어 더 외우면 잘할 수 있어. 이 학생들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마라마 특강을 통해서 방향을 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출제 비중이 차이가 있고 단과 캠퍼스가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그 강사가 전 영역을 가르치고 심지어 저는 어휘까지 가르치는 강사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일관된 합격의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제가 단과 캠퍼스 소속 강사인 것도 있겠죠.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런데 종합 캠퍼스보다 단과 캠퍼스가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관리가 잘 된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식화하고 패턴화하고 암기로 접근하지 마라. 무슨 암기 노래로 공부한다던가 무슨 공식을 나열해서 공부한다던가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게 왜 떨어진다고 말하는지는 첫 번째 얘기에서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영어력, 영어 자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거지, 그걸 암기해서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5% 10%를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에 되는 거고, 독해 논리의 8, 90%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열심히 하는 공부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가주어 진주어 명령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문법 문제조차도 틀리게 됩니다. 왜? 응용이 안 돼요. 여러분이 문법 공부해보면서 알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거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다 틀려요. 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암기를 했으니까 내가 보던 내가 보지 못한 패턴이 나왔어. 왜 안 풀리지? 근데 앞에 있는 강사 수업을 들으면 아, 저런 거구나. 바보. 이게 무한 반복이 되죠. 근데 이 영어 자체의 원리를 알게 되면 가주어 진주어는 주어가 길어 도치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함이야 라는 걸 알게 되면, 아, 이때는 왜 주어가 길고 왜 주어가 짧은지를 구분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영어 자체의 능력이 늘기 때문에 응용이 돼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애초에 암기식 공부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응용이 됐을 때 문제를 풀 수 없다. 두 번째, 독해 논리에 적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는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문법 문제만을 위한 개념 공부를 하지 마라. 지금 이게 보면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처럼 보는데 문법 문제만을 위한 개념 공부가 뭐냐면 동사는 어떻게 풀라 했어, 관계사는 어떻게 풀라 했어, 관계사는 완전 불완전을 따지라 했어,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팁이 연장선은 맞지만 그것만 하시면 역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신경해 주시고, 네 번째입니다. 짧고 기초적인 예문으로만 문법 이론을 공부하지 마라. 이거를 의외로 많이 모르세요. 제가 이 교재에 투자하는 비용이 제일 많은 강사로 제가 유명한데, 이건 본사에서 인지하는 부분인데, 제가 교재를 업데이트하면요 작년 교재를 다 버려요. 제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그렇게 과감히 결정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예문이에요. 예문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문법 교재가 짧게 되어 있는 예문을 공부하시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 예문이 짧아버리면은 그 짧은 예문에서는 되죠. 근데 조금만 길어지고 단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그 문법 문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길고 어려운 문장을 하란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길고 어려운 문장을 고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짧은 예문이 아닌 기출 예문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재 개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테마에 해당되는 모든 기출 다 뒤져갖고 그 기출 예문을 넣는 거죠. 근데 그 기출 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편입 영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편입 영어 시험은 기존에 있는 다른 공인 영어 시험들, 수능 시험과는 다릅니다. 편입 영어 자체에서 추구하는 문법 스타일이 고유하기 때문에 편입 기출 예문을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문법 문제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크죠. 편입 기출 예문은 그 기출 예문의 소스가 어디예요? 독해 논리에 발췌하는 지문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출 예문으로 문법 이론을 공부했을 때는 이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독해 논리가 실력이 늘게끔 공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교두보, 디딤돌 역할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문을 여러분이 짤뚱한 예문을 했다가는 다 우후죽순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문을 봤을 때 그냥 짤막한 예문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그 교재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떨어지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 예문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는 이미 알고 있겠지. 그 기출 예문을 잘 봐라. 잘 봐라. 첫 번째 이유는 독해 논리를 위한 것도 있고 문법을 위한 것도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쇼츠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는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듣냐에 따라서 합격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법 이론을 공부하되 이 이론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된다. 독해 논리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정법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법이에요.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얘기해 볼게요. 비가 안 온다면 나는 나가서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할 텐데. 그럼 봐봐. 그러면 뭐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돼요.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면이라 했으면 이건 가정법이야.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비가 안 온다면 여행 갈 텐데란 말을 했다는 거는 그 정도로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가 크다라는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하지 못하는데도 그런 걸 원한다는 얘기가 좀 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법을 쓰는 의도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게 요즘 서성한 중경희 씨에 나오는 가정법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배울 때 막 공식으로 암기하고 짧은 예문으로 하고 자 이제 가정 풀 수 있지 이딴 식으로 배우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불가능한 상황을 드는 것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드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간절함 또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자 이제 기출예문 읽어보시죠. 이 기출예문은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법 공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분명합니다. 문법 공부를 했지만 독해 논리가 따로 국밥이 되고 가정법을 무슨 뭐뭐 라면이라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다 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좀 직설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공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미공개 버전이니까 좀 제가 직설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는데 감안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마라마 특강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의 특별한 혜택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니엘 교수 1:1 인바디 PT 프로그램 자 제가 공개했죠. 김영 편입에서만 16년이 됐고요. 만으로는 14년이 되었고 김영 편입에서 이렇게 오래 지도해오면서 많은 학생들을 겪었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건 작년 기준 84.8% 나와있지만 제가 올해 합격률 기준은 88.8%인데 이렇게 지각 결석을 안 했다면 모든 학생을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오랜 시간 교재 업데이트하고 전 영역 수업한 것도 있겠지만 그 학생에 맞춤화된 학습 가이드를 해줬던 게 가장 주요했죠. 그래서 강남 단과를 찾아오는 결정만 하더라도 제가 합격을 반드시 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많은 데이터와 훌륭한 컨텐츠와 그리고 밀착 관리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받쳐줬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라마 특강을 듣는 친구는 이 1:1 PT 프로그램을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강사 없을걸요? 제가 모든 학생을 1:1로 전화로 PT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12가지 항목이 있어요. 인바디 1:1 여러분 뇌 인바디를 해서 12가지 항목을 분석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공부하세요로 하는 항목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신청하는 방법이 뭐냐? 카카오톡 아이디 건스틴으로 여러분이 카톡을 남기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여러분 영원한 특강 밴드 강남단과 밴드에 공지사항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일정을 다 잡아드려서 전화로 다 상세히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밴드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되겠고 제가 마라마 특강을 제가
오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금 찍고 있는데 반드시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문법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번 계기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지? 야, 이렇게 가면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네? 이걸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면요, 이게 조금 7, 8월 뭐 조금만 넘어가면 그 무조건 떨어져요. 떨어진다가 아니라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가 처음에 잘 잡아줄 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오래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하지? 점검하는 좋은 계기를 갖고 이걸 계기로 반드시 합격의 길로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강남단과와 제가 함께 기획한 여러분 마라만 쇼츠, 이 마라만 쇼츠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 자, 오늘 하나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나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 그거를 모두 시청하시고 중간에 마라만 특강을 다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1대1 PT 프로그램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데 빨리 신청해 주세요. 제가 이제 저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한 분 한 분 1대1로 전화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라만 특강에서 보도록 하죠. 바이바이.